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동네 카페 들르셨나요? 거기서 그 화장실 이용료 2,000원이라는 안내문 보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뭐 물가가 올랐다거나 야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겠죠? 맞아요. 근데 이 2,000원이라는 일상의 아주 작은 장벽이 사실은 저 멀리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한 군사적 긴장감이랑 완전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게 진짜 극단적인 양끝단의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거시적인 충격이 미시적인 일상으로 막 스며드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우리 삶의 최전선에서 비용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오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게 지금 복잡한 세상을 읽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가 될 겁니다. 아, 완전히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수많은 소스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일 당장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자산가 고객분들을 만나시는 우리 영업인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고객의 잠재적 불안을 구체적인 리스크 대비책으로 싹 바꿔주시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건 미팅 전에 꺼내보는 가장 강력한 대화의 치트키거든요. 맞습니다. 중동의 분쟁부터 국내 정치의 마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카페 요금표까지. 겉보기엔 완전 파편화된 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한 징벌적 비용 증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깨어지는지 오늘 그 뼈대를 한번 확실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막 쓰러지고 있는 중동으로 가보죠. 미국 펜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잖아요. 네, 핵심은 그 결렬 이후에 있거든요. 미국은 이란한테 핵무기 포기라는 레드라인을 조건으로 딱 내걸었는데 아, 이란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뭐 추가 회담 여지가 약간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당장 현장의 물리적인 상황은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 동반해서 막 공습 이어가고 있고 그 네타냐후 총리도 강경 노선을 전혀 안 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완전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죠. 미 해군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와, 아예 봉쇄를요?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을 딱 꼬집어서 비판했잖아요. 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해협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원이 엄청나게 들여오니까요. 근데 정작 스스로 해협을 방어할 의지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최근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란이 통행을 100% 그냥 개방한 게 아니에요. 아, 자국이랑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물류 심장부에 일종의 그 지정학적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워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톨게이트 세워두고 자기들이랑 코드 맞는 쪽만 바리케이드를 쓱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건 뭐 단순히 물류가 지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특정 국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에서는 중국이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헐, 중국 대서관은 강력하게 반박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엄중 경고 날리면서 미국, 중국, 이란 셈법이 아주 엉망으로 꼬였죠. 이게 당장 실물 경제, 특히 그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기형적으로 키우는 핵심 원인이에요. 이제 원자재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작동 안 하거든요. 정상적인 논리가 작동 안 한다면 어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공급망의 무기화 현상입니다. 공급망의 무기화? 강대국들 이해관계 때문에 필수 원자재가 그냥 볼모로 잡혀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구조적 리스크가 완전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 파장이 당장 우리 고객들, 특히 제조업체 대표님들 재무제표에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합성고무 원료 가격이 20%나 올랐다면서요. 네. 게다가 제조업 핵심 기초 소재인 황동 가격은 무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와, 2배요? 제가 만약 내일 당장 소규모 부품 제조법인 대표님 만난다면 무조건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대표님, 요즘 황동 가격이 2배나 뛰었다고 했는데 납품 단가 협상을 어떻게 좀 잘 방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그가 100번의 날씨 인사보다 훨씬 깊이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작은 중소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뛰었다고 납품가를 맘대로 턱턱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눈치 봐야 하니까요. 과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사이클이었다면 지금 이 공급망 충격은 힘없는 기업들한테 일방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적 쥐어짜기에 가깝습니다. 아, 구조적 쥐어짜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원가 절감이 문제가 아니네요. 언제 어디서 지정학적 폭탄이 터져서 공급망이 뚝 끊길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매니지먼트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생존의 완전한 필수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정학적 폭탄이 원자재를 흔들었다면 다음 타겟은 당연히 자본 시작이겠죠. 오늘 주요 지표들 보니까 코스피가 5,858선, 코스닥은 1,093선을 기록했어요. 네, 달러 환율은 1,480원까지 확 치솟았고요. 와, 환율 진짜 많이 올랐네요. 비트코인은 무려 1억 500만 원을 돌파했고요. 얼마 전에 그 코스피 6,000선 돌파했다고 막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중동발 충격파에 지수가 다시 꺾여버린 거죠. 자산시장의 돈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막 피난 다니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고객들 중에는 결국 또 그 지긋지긋한 박스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장 공포가 심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현상 이면의 구조를 좀 봐야 합니다. 그 신한미래 전략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너무 낙관적인 분석은 아닌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과거 같은 장기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주식에 좀 물려 계신 고객분들은 이런 변동장 속에서 반향 읽기 쉽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분석한 건가요? 그동안 정부랑 기업들이 아주 뼈를 깎으며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하고 주주환원 높이는 이런 작업들 덕분에 한국 증시 기초 체력이 엄청 단단해졌다는 거죠. 펀더멘털 자체가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아주 낡은 엔진을 최신형 고성능 엔진으로 싹 교체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 엔진은 최상급으로 바꿔놨는데 하필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그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라는 아주 험난한 비포장 자갈길이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거지 차 자체 엔진이 고장나서 멈춰선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변동성이랑 그 기초 체력 부진으로 인한 장기 침체는 완벽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고객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릴 때도 지금 하락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건지 아니면 거시적 환경에 의한 단순 노이즈인지 딱 걸러내는 시각을 제공해 드려야겠네요. 바로 그게 리스크 관리 파트너로서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국내 대표 기업 내부 상황을 보면요. 여기서도 엄청난 마찰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에 발맞춰서 영업이익의 15%,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40조 원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주주분들은 회사가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막 반발하시고요. 반대로 또 직장인분들은 회사가 역대급 돈을 벌었으면 일한 사람한테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이거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객관적일까요? 이 충돌이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딜레마의 완전 축소판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노사 갈등이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경쟁이 엄청 심화되는 아주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 있잖아요. 경영진은 이 폭풍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미래 생존용 현금 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 네, 반면에 노동계는 현재 창출된 가치에 대해 단기적인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개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자산 배분의 딜레마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삶의 질을 위해 지금 소비를 막 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고통을 좀 감수하고 현금을 비축하고 보험을 늘릴 것인가? 이거 대박인데요. 고객이랑 대화하다가 이 이슈 나오면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대표님, 삼성도 지금 당장의 보상이랑 미래 생존 비용 사이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대표님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나 생애 설계는 미래 폭풍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방어 자산을 비축하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기업의 자본 배분 딜레마를 개인의 생애 설계 리스크로
아주 자연스럽게 치환해내를 통찰이죠. 이게 영업인분들께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랑 기업 환경이 완전 살얼음판인데 이 모든 걸 좀 조율해야 할 정치나 사법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룰이 실시간으로 막 바뀌는 혼돈 그 자체잖아요. 네. 청와대는 당장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를 아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죠.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막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관련 영상을 떡하니 공유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발언 하나가 불러온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야당에서는 당장 북한이나 중국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만 겨냥하는 건 완전 선택적 인권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서 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외무부까지 직접 나서서 이례적으로 엄청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완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정치권 내부도 약간 아수라장입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사흘 남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돌연 미국 출장길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당내 공천 일정이 올스톱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선거 코앞에 두고 컨트롤타워가 자리를 비우니까 당내에서 비판이 막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수신이죠. 사법부 쪽 뉴스도 매일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 이게 2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비판 여론이 엄청 거세거든요. 네, 법원은 특검법상 선고기한 규정을 내세우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권력기관 간의 정면 충돌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이원석 전 검찰총장 발언 말씀이시죠? 네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이런 방식의 국정조사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헌법상의 성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죠. 사실 보통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고객 만났을 때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무조건 피해라. 이게 진짜 절대적인 불문율이거든요. 네네, 그건 어느 분야든 거의 공통이죠. 근데 요즘처럼 모든 뉴스가 이런 굵직한 정치 갈등으로 꽉 도배되어 있을 때는 미팅 중에 고객이 먼저 불쑥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왜 이러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그럴 때 진짜 등골에서 땀나죠. 좀 난감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할 수도 없는데 이럴 때 좀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면서도 지적인 통찰을 확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개별 이슈의 진용 논리로 막 빨려 들어가는 대신에요. 카메라 앵글을 아주 높이 들어 올려서 완전히 거시적인 프레임으로 현상을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제도적 마찰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도적 마찰이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끼리 막 부딪히면서 삐걱대는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외교 갈등이나 권력기관 간의 팽팽한 견제, 또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거나 절대 악이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누구 잘못이 아니다. 네, 과거의 낡은 룰과 관행들이 극도로 불확실해진 현재 거시 환경이랑 막 부딪히면서 민주주의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있는 겁니다. 와, 스트레스 테스트. 완전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그럼 고객한테 대표님, 요즘 참 혼란스러우시죠? 사회 각 시스템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낡은 껍질을 막 벗으면서 거대한 마찰음을 내는 일종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되겠네요. 완벽합니다. 특정 진용편을 서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세련되고 객관적인 접근이죠. 진짜 궤가 확 다른 답변이네요. 어느 당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우리 영업인 여러분, 이 프레임은 무조건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객들도 이 사람 시야가 참 넓구나 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위기부터 정치 마찰까지 숨가쁘게 왔는데요. 이 복잡한 담론들이 결국 종착하는 곳은 우리 개인들의 일상이죠. 네, 거시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무게는 결국 가장 미시적인 개인과 일상의 리스크로 탁 전가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실매라고 부르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가운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카페 화장실 2,000원 요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그게 아주 좋은 예시죠. 예전에는 사실 카페 화장실 하면 커피 안 마셔도 길 가다가 급하면 그냥 쓸 수 있는 약간 공공재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네 인심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무단으로 막 이용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아주 엉망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점주분들이 결국 2,000원이라는 비용 장벽을 확 세워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 화장실 요금 2,000원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선의, 즉 신뢰가 훼손됐을 때 그게 어떻게 숫자로 된 비용으로 둔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마이크로 지표거든요. 아, 암묵적인 룰이 깨지면서 이제 누군가는 돈으로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 구간이 된 거군요. 네, 이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사회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뉴스들 있죠? 최근 국세청이 그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하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를 완전히 전수점검한다고 나섰거든요. 아, 법인차로 꼼수 쓰는 것처럼 집도 그런 거네요. 맞아요.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비싼 집 사서 사적으로 막 유용하면서 세금 빼돌리는 그런 꼼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과거 같았으면 그냥 관행이다 이러면서 좀 눈 감아주던 일들이 이제는 진짜 철퇴를 맞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성역처럼 유지되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했던 그 끔찍한 사건 가해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솜방망이 처분받는 현실에 사회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기업의 관행이라고 대충 유여무야 넘어가주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무려 250명 인력 투입해서 전면 재수색 들어간 것도 초기에 부실하게 수습했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 CCTV 누락돼서 졸속 수사 논란 있었던 영화감독 김창민 집단 폭행 사건도 추가로 잔혹성이 확인되면서 다시 강하게 조명받고 있죠. 진짜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네요. 게다가 과거 제1동포간 간첩 조작 사건 때 고문 가해자였던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의 보국훈장 미반납 사건. 이것도 국가 시스템의 과거 과오를 철저히 바로잡겠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의 결과입니다. 와, 이 모든 다양한 뉴스들을 하나로 확 꿰뚫는 거대한 축이 있었네요. 네, 바로 책임의 재정립과 징벌적 비용입니다. 어린아이라서 기업 관행이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암묵적으로만 허용되던 무임승차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아, 일상의 편의를 남용하면 2,000원이 딱 청구되고 꼼수 탈세에는 아주 가혹한 추징금이 붙고 범죄나 안전사고에는 엄청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거군요. 타인의 선의에 기대서 공짜로 누리던 무료 안전망이 싹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이제는 자기한테 닥칠 수 있는 리스크 무게를 스스로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철저하게 자기 방어벽을 세워야만 하는 적극적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시대로 진입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브리핑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무기가 될 핵심 인사이트인데요. 내일 미팅 가셔서 고객 만나셨을 때 딱 이렇게 어프로치 해보시는 겁니다. 대표님, 예전에는 인맥이나 관행으로 유연하게 넘어가던 리스크들이 이제는 회사 존폐를 위협하는 징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님의 자산, 회사를 지킬 법적, 재무적 방어막은 이 새로운 룰에 맞춰서 완벽하게 업데이트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요. 와, 아주 훌륭한 어프로치네요. 특히 아까 국세청의 법인 고가주택 전수점검 뉴스는 당장 내일 만날 VIP 고객이나 법인 CEO분들한테 선제적인 조언이랑 같이 탁 건넬 수 있는 핵심 정보잖아요. 맞아요. 고객이 미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먼저 짚어드리는 거. 그게 단순한 영업을 넘어서 진정한 리스크 관리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결국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걸 정확히 해석하고 대비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가치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브리핑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무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우, 감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요즘 감기 톡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야말로 대표님, 내일 일교차가 15도나 날 정도로 큰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시는 게 최우선인 거 아시죠? 이렇게 따뜻한 안부 문자 건네기 완벽한 타이밍 아닐까요? 이 가벼운 안부를 시작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건강보험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을 부드럽게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센스 있는 팁이네요.
자, 마무리하면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명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무언가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시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인사이트들 그냥 머릿속에만 딱 두지 마시고요. 단 한 명의 고객에게라도 좋으니까 오늘 발견한 이 관점들로 완전히 새로운 대화를 꼭 시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네, 현장에서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끝내기 전에 오늘 현장 가시는 길에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황동 가격을 2배로 뛰게 만들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가 동네 카페에 2,000원짜리 화장실 요금표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공기처럼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던 통행의 자유나 안전 같은 가치들이 이제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게 됐죠. 정말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결국 엄청난 프리미엄이나 막대한 보험을 들어야만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될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자산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인데요. 오늘 미팅 전에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고객에게 넌지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뻔한 세일즈 멘트가 아니라 고객의 생각의 틀을 깨고 숨겨진 니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아이스 브레이커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심층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파편화된 세상의 정보들을 꿰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십시오.